소문이 만극합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억텐 아닌가요? 지금 약간 평상시에 텐션이 너무 다른데? 오늘은 제가 네.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핫한 주사죠. 콜라겐 부스터, 그 중에서도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레디어스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죠. 죄송한데 제가 사회도 봐도 되나요?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많이 부르는데 줄여서 뭐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이렇게도 많이 부르거든요.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을 좀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일정 종류의 입자를 피부 속에 골고루 이제 깔아 넣어줘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콜라겐 부스터라고 볼 수 있고요. 피부 속에 콜라겐의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씨앗을 좀 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필러가 엄청 유행을 했었죠. 필러라는 거는 젤리 같은 애를 피부에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볼륨을 넣을 수 있는 애들을 주입을 함으로써 이게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건데, 필러에 대한 좀 불안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꺼져 있으니까 그만큼 필러 양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은 선택을 하게 된 게 콜라겐 부스터의 계열이고, 불안감 없이 자연스럽게 내 콜라겐이 결국 생기면서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게 각광받고 좀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좀 아닌가 싶네요. 입자의 성분들이 일단 달라요. 컬트라는 우리가 PLLA 성분이라고 하는 거고, 주베룩 볼륨은 PDLA, 레디어스는 칼슘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피부 속에 들어가면은 섬유화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재생뿐만 아니라 다른 결체 조직도 재생이 되게끔 해서 피부 탄력과 피부 결과,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러운 볼륨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인데, 입자의 크기나 모양이나 조금씩 달라요. 피부 표면의 어떤 매끈한 정도도 조금씩 다른데, 입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우리 피부 속에 섬유화세포를 자극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입자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환자분들의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품 이름은 되게 많아요. 보축바치술도 뭐 써바지, 뭐 댄서티, 같은 제형이지만 회사들마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대표적으로 먼저 나온 약들이 일단 이런 제형들이 있다. 컬트라랑 주베룩 볼륨, 요거는 실제로 보면은 흰 가루약이거든요. 우리가 밀가루를 물에 잘 풀듯이 수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입자들이 골고루 퍼져서 잘 녹을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용량이 한 10cc 정도가 나오는데, 페뉼라라는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 속에 골고루 깔아 넣습니다. 물 사이에 퍼져 있는 입자들이 우리 피부 속에 골고루 퍼져가지고 섬유화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거죠. 가루를 물에 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술할 때는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물을 해야 이게 피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꺼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막 너무 이뻐요. 거울 보면 막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피부 내에서 물은 다 흡수가 됩니다. 시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내에 그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거울 봤던 나의 모습은 한여름밤에 꿈 같았던 일입니다. 이거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가루들, 입자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 가루들이 콜라겐을 만들어준 애들을 계속 자극해줌으로써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어떤 것들보다 자연스러울 거고, 만졌을 때 뭔가 이물감이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콜라겐 부스터들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결절이거든요. 저런 입자들을 피부 속에 넣어줬을 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통해서 건강한 콜라겐들을 생성하는 건데, 세게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특정 방향으로 면역이 활성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입자가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생기는 게 결절 부작용이거든요. 결절이라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흰 가루들을 잘 풀어놔야 되거든요. 밀가루 이렇게 물에 잘 풀어놨는데 일부가 뭉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농도에 맞춰서 물에 풀어서 잘 섞어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외부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주입을 시술할 때는 결절이란 게 다 생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얘네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찐득하게 썼었거든요. 골고루 수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자체를 적게 넣었단 말이죠. 농도가 되게 진한 상태로 시술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꾸 결절이 생겼던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을 이제 계속 좀 더 탄 거죠. 묽게 만들어서 시술을 하니까 결절이 확 줄어들었죠. 물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골고루 섞는 수화 과정을 통해서 결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뜨렸고, 시술자에 따라서 결절이 생기냐 안 생기냐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술들은 가장 해서 안 되는 게 몰빵하는 거죠. 한 군데 몰빵에서 다 넣고 막 쏴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뭉치거나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자분들께서는 어디가 고민인지가 다 다를 거니까 적당한 양과 적당한 속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느 층에다 적절하게 시술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뛰어난 저희 같은 정도면 그렇죠. 워낙 레디어스라고 하는 애는 형태를 좀 잡아주는 물질이 하나가 있거든요. CMC라고 하는 그 겔이 있는 걔는 바로 안 없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볼륨을 조금 잡아줬다가 빠집니다.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에 비해서는 빠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실감과 섭섭함 그런 것들이 조금 덜 할 수 있을 거고, 볼륨을 내가 좀 채우는 걸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쓰시는 분들께는 스컬트라를 먼저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어느 정도 볼륨감은 있는데 피부에 좀 여드름 흉터 같은 것도 조금 많고 모공도 조금 넓은 그런 분들인데 볼륨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주베르 볼륨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 가면서 팔자나 이런 입가 주름이 이렇게 좀 자글자글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다가 레디어스는 저는 굉장히 시술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쪽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목 탄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손등 이런 데도 시술을 꽤나 많이 합니다. 얼굴만을 항상 생각하긴 하지만 목과 손등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령이신 분들께는 느껴지나 봐요. 그럼 나이에 따라서 뭐 20대 초반은 주베르 볼륨, 30대는 스컬트라. 아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우리 산수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공식화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결정이 결국에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것도 닥터스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이 밀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기 때문에 울세라나 써마지만으로는 젊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겨요. 40대 이후에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분들이라면 콜라겐 부스터를 조금 같이 시술하도록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멍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최대한 멍이 안 들게 해드리고 싶지만, 옛날에 우체했을 때 손가락 콕 찔러도 피가 나잖아요. 당연히 얼굴이 혈관이 더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피가 날 수 있는데, 먹고 있는 이제 건강 보조제 질환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도 당연히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멍은 많이 생기진 않습니다. 캐뉼라라고 하는 거기로 이제 그 관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는 어느 정도 멍이 들 수는 있죠. 필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눈 밑, 팔자, 이마, 콧등도 요즘에 쓰는 데를 봤는데, 필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면서도 잘못 주입이 되면은 결절이 생길 수가 있고, 결절이 생기면은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 부위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정해놓은 부위들이 있어요. 이마, 그다음에 이렇게 코 떨어지고, 인중, 입술. 요 라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눈 밑까지 피부 층에 좀 정확하게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너무 얕게 들어가다 보면은 콜라겐이 생기면서 이게 너무 얕으니까 생기는데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을 하는 사람이 넣고자 하는 그 층에 정확하게 결국은 넣어주는 게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하는 방향이 아닐까 싶네요. 눈 밑을 만약에 좀 하고 싶으면 추천 안 드립니다. 필러를 하든 스킨 부스터 제형을 쓰든 빼룩이라고 하는 미주란 같이 스킨 부스터처럼 쓰는데, 만드는 그 성분 자체는 PDLLA라고 그게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어 주거든요. 필러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얼굴에 넣는 시술 뭔지 알고 맞자. 울서마지 받고 있는데도 자꾸 나이가 들어 보인다면 콜라겐 부스터를 고려합시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은 코 베어요.